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2부는 예산 언박싱으로 이어갑니다. 조영태 대구 참여연대 정책부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래 이 시간은 대구시 예산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입니다만 시국이 시국인 만큼 특별히 오늘은 나랏 예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제 계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백화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이유 중에 또 한 파트가 예산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을 다 날려버려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켰다. 뭐 그래서 이제 계엄을 해야만 하는 전시 상황에 준하는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이 이거다라는 식으로 논리의 편적이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도 좀 해보고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대구 출신지 예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영태 대구 참여연대 정책부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윤석열의 담화문 보면은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면은 그러니까 12월 12일 담화문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실패하고 이제 변명을 하는 자리에서 담화를 발표한 건데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영원으로 깎았다. 자, 그래가지고 마약 천국되고 범죄 천국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다. 야, 검찰 특활비를 깎으면은 범죄 천국이 됩니까? 신박한 얘기야, 하여간.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예산은 전액을 거의 삭감했다. 뭐 바이오 반도체 양자 같은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전액 사실상 삭감했다. 그러면서 뭐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돌봄 수당 같은 그런 것도 뭐 깎았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펀드 깎았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는 사회적 약자와 환경 문제에도 약간 거론하면서 마치 그걸 자기가 걱정해왔다는 듯이. 그리고 민주당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뭐 어디 진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환경, 육아 이런 거 취약계층 깎았잖아. 위선적인 것들아. 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R&D 예산도 깎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깎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 이야기가 지난 9월에 국감 때부터 나왔죠. 법사위에서. 일단 그 법사위에서 그 검찰 또는 이제 검찰에 대해서 특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증빙해라. 이거 증빙 안 하면 너희들 특활비 다 삭감하겠다. 라고 했는데 증빙을 안 했습니다. 못한 거죠. 그래서 약속대로 다 삭감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예산 협상 과정에서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을 깎았다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임위가 동의만 하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깎고 예결위에서 영수증만 가져오면 올려줄게. 뭐 증빙을 왜 안 하니? 라고 했지만 증빙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를 다 깎았다고 마약 수사라던가 딥페이크 수사를 못할까? 일반 수사 운영비 예산은 삭감이 안 되었거든요. 특활비만 삭감이 되었는데 사실 이 주장은 너무 좀 신빙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진짜 그 없으면은 수사가 마비돼가지고 온 나라가 마약 천국, 범죄 천국, 딥페이크 천국이 될 정도로 특활비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이때까지 사용되어 왔다면은 증빙하기가 너무 쉬워. 그렇죠. 증빙하면 돼요. 네. 야, 이렇게 수사 목적을 위해서 특활비가 잘 쓰이고 있는데 아니 좋은 사례라도 가져오라고. 차라리 다 증명하라 소리도 아니고 좋은 사례 하나라도 가져와 보라고. 안 하잖아요. 할 수가 없지.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시크릿한 업무를 하느라 못 밝히는구나. 이걸 밝혔다가는 나라의 존의가 위태롭고 누가 이렇게 이해하냐고. 다 검찰들이 떡값으로 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검사들은요. 저도 측은한 마음도 있는 게 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 급여가 낮아요. 업무 강도 업무 시간에 비해서 너무 박봉이야. 이거 오래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특활비를 금일봉처럼 만약에 쐈다 해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응당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굉장히 무리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대왕고래 이제 사실 이것도 참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 석유 나온다고 뜬금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나라가 시끄러운데 이제 윤석열의 그 당시 태도 혹은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태도가 아 씨발 한 대도 지랄이야 왜? 석유 나오면 어떡할래 이 새끼들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철수한 뭐 회사도 있니 없니 그리고 지금 대왕고래를 갖다가 맡아서 하는 업체가 무슨 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 왔는데 지금 국회 입장에서는 자 나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익성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거나 혹은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시가 의심이 된다거나 이러면 세금을 공연히 몇 천억을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삭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로서. 자 근데 뭐 90%를 깎아버렸다? 그렇게 원전. 원전이고 그거는 대왕고래는 그냥 대부분이라고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라는 네. 워딩을 썼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대왕고래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게 500억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거의 다 삭감되기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건 이제 국회가 할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편성한 사업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니 없니 국회가 판단했을 때 이게 사업에 효과가 없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것 같으면 삭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단 삭감된 건 맞습니다. 오케이. 이건 팩트 오케이. 네, 이건 팩트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팩트가 아닌 게 너무 많습니다. 어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이 다 삭감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예산이 1,500억이었습니다. 삭감 안 됐어요. 그래요? 예산안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기들이 정부가 네. 내놓은 안대로 통과가 됐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자기가 편성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 90% 삭감되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에요. 12.5%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90%라고 얘기했지만 12.5%고요. 이 삭감된 내역도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제 예산안에 밀어붙인 건 맞지만 삭감을 시킨 예산의 금액은 이거는 여야가 합의한 50억을 감액을 해서 350억이 편성되었다. 여야 합의예요. 그리고 이제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사업도 다 삭감했다라 했잖아요. 이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이제 대구에 SMR이 포함돼 있죠. 근데 6개 중에 5가지가 정부와는 그대로 통과됐어요. 근데 하나가 이제 예산이 지금 원래 70억에서 7억으로 완전 삭감이 되었거든요. 63억이 감액되었죠. 근데 이거 왜 감액되었냐? 얘도 여야 합의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소듬 냉각 고속로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원전 사용하고 나면 해결료가 나오잖아요. 사용 해결료. 이거를 재사용하는 원전이에요.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논란 되게 많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민적 논란이 많다는 이유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상 팩트가 안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어디 뭐 뉴스민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대국민 담화본이에요 이게.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12월 12일이면은 이미 그 계엄 선포했다가 털려가지고 칩거하고 있을 때란 말이지. 바짝 쫄아갖고 사람 긴장해서 그 시국에도 술 처먹은 거야 지금? 아니 술을 안 먹고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된 걸 쓸 수가 있어? 아니 그러면 본인이 안 썼나? 본인이 안 썼으면 써준 놈이 누군지 그리고 써준 사람이 있으면 이걸 검토하는 인간은 없는지 아니 이런 뭐 뻔히 보이는 것까지 대국민 사기를 쳐요 이게? 취하지 않는 이상이 가능한가?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그 사기꾼들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들 하다 보니까 사건들이 보면 100% 거짓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진실과 거짓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적절히 섞어서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30-40%의 진실이 가미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속거든 사람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선동구호죠. 선동구호.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팩트도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과장도 있는 거죠. 근데 특히나 충격적인 건 여당도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여당과 야당이 싸그리다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국회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하고 국회를 막고 한동훈도 뭐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랬구나. 충격적이네 진짜.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핏대를 올려서 얘기했던 그 이제 민주당이 진보니까 그래도 민주당은 맨날 뭐 사회적 약자니 뭐 서민이니 뭐 취약계층이니 환경이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근데 왜 이거 깎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청년 일자리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재해 대책 예비비. 이거 다 좋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민주당이 깎아버렸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네. 예산을 볼 때, 특히 네. 정치를 볼 때 네. 이게 선동인지 아닌지 또 네. 사실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었는지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헬스 깎은 건 맞아요. 어. 아이 돌봄 수당 삭감됐고요. 네. 청년 일자리 사업 삭감됐고요. 음.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사업도 삭감되었고 음. 예비비도 삭감되었습니다. 음. 사실이죠. 네. 근데 왜 삭감이 했을까? 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네. 첫 번째로 청년 일자리 사업. 이거 인턴 사업입니다. 음. 근데 그 사업 삭감한 검토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중도 퇴사율이 2년 연속이 20% 수준이 난 겁니다. 퇴사율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정부 입장에서는 네. 왜 퇴사율이 왜 높을까? 음. 이 청년들이 퇴사하지 않게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이 청년들 붙잡아 둘까?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보완도 개선도 없이 그냥 예산만 늘려놓고 채용 인원만 늘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예산 심사하는 국회 입장에서는 특히 또 야당의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이렇게 가면 이건 좀 너무 예산을 양적으로 팽창시킨 거니까 행정부에서 개선칙을 내려올 때까지 일단 올해 수준으로 해놓을게 삭감이에요. 개선책을 내놓아라. 아, 그러니까 정부가 네. 원한 거는 원래보다 더 늘어난 걸 원했는데 네. 늘리지 말고 그냥 동결시키자. 동결시키고 아. 이 동결시킬 이제 증액시킬 만한 네. 개선책을 가져와라. 라는 게 이유였죠. 굉장히 합리적인데요. 지금 그 얘기는. 이건 정치적이보다는 실무적인 내용인 거죠. 되게. 엄청 합리적인데. 네. 그 전형적인 탁상 행정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일단 늘려놓고 뽑아놓고 뒤에 책임은 안 지는. 그렇죠. 그렇게 네. 흐지부지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걸 점검해가지고 국회가 야 뽑아놓고 뒤에 관리를 안 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고 말이야 다 나가버리고 이러는데 제대로 좀 보완해가지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수정할 때까지는 사업 더 확대하는 건 안 돼. 왜 주먹구구식으로 똑같이 하면서 돈을 더 늘려달라는 거야? 수치 장난하고 통계 장난하려고?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어.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돌봄 수당 삭감인데요. 네. 이게 아이 돌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돌봄에서 해주는 돌보미들한테 수당을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안에서 원래 5,134억이었는데 네. 384억이 감액되었어요. 네. 국회에서. 네. 왜 감액시켰냐? 얘도 집행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이 작년 기준 했을 때 이 집행률이 82.3%였고요. 많이 남았네요. 네. 21년도부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오. 떨어지냐? 얘도 시스템 문제거든요. 네. 일단 아이 돌보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랑 아이 돌보미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요. 네. 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 돌보미 신청을 하면 네. 33일이 걸린대요, 평균. 되게 오래 걸리죠. 에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린대요. 이 돌보미가 부족하고 연계 기간도 부족하고 신청을 하니까 되게 그렇게 다 보니까 답변 오기까지가 매칭 되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럼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죠. 오래 걸리고 수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률도 떨어지고 있고 일단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게 되게 많은데 요거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예산만 이렇게 늘리는 거는 잘못되었다. 이거는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 전문 검토위원이 있습니다. 검토위원 자체에서 나온 얘기예요. 행정부 예산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보니 이거는 예산의 양적 팽창보다는 시스템 개선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삭감된 이유도 그냥 지금 집행률에 맞는 예산으로 맞춘 거예요. 지금 82.3%못 쓰잖아요. 요거에 맞춰서 예산을 그냥 요만큼만 써. 어차피 요만큼밖에 못 쓰잖아. 라고 낮춘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 들어봐도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해가지고 예산권을 남용해가지고 그 예산을 확 깎아버려서 국정을 마비시켜가지고 윤석열 입으로 정치 못하게 만들었다. 윤석열은 도와주기만 하면 정치 잘할 사람인데 야당의 횡포를 부려가지고 정책도 못 펴고 바보 됐다. 민주당이 진짜 나쁜 것들이다. 개엄해가지고 쓸어버려야 돼. 요 얘기를 여기 대구 경북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예, 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러니까 이걸 들어보면. 그렇죠. 국회가 할 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요. 엄청난 그 돈이 다 여러분 세금이에요. 여러분 세금이라고. 야 충격적인데 이거는. 네. 그리고 또 남은 게 취약계층. 네. 요거는 이제 왜 삭감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사업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원래 올해까지는
원래 치아깨치 아동이 만 18세 이후가 되면 네. 이제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자산 형성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통장 사업이거든요. 예, 10만 원씩 넣으면 정부랑 지자체가 돈을 좀 매칭해 줘 가지고 자산을 형성해 준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부터 좀 바뀌어요. 이제 만 18세 이하 취약계층들도 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 바뀌었는데 그래서 264억 5,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오. 근데 요 증액된 거 중에 얼마나 깎았냐? 21억 깎았어요. 국회에서요. 별로 264억에서 21억 감액이다 하면 그렇게 퍼센테이지가 많진 않죠. 감액한 양이. 네. 물론 정확한 사유는 검토 보고서 없었기 때문에 네.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어쨌든 저희가 지금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중도 해지 문제, 실적률 뭐 다 따져보면 21억 감액은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뭐 취약계층 아동 사업까지 뭐 손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좋은 일도 못하게 막았다 이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스캐닝 쫙 하면서 예산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깎은 거 다 찾아봐. 깎은 거 다 찾아가지고 뭐든지 이야기 될 만한 거 다 넣어봐. 그러니까 민주당 나쁜 놈 만드는 데는 필요한 건 다 써. 저는 이렇게 됐으리라고 보고. 근데 거기에 여당도 합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 국민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뭐 어떤 미친놈이 이걸 찾아보겠나? 에? 이런 식으로 졸로 본 거지 이건 국민들을.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지 않아요? 아니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언론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뉴스민 같은 훌륭한 언론들이 에? 조금만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를 갖다가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바보로 보는 거지 이게. 야 그리고 제가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예비비 얘기를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비비 얘기가. 예비비가 너무 많이 뭐 잡혀 있어서 네. 국회가 이걸 부적절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내렸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 예비비라는 게 근데 그 비상 상황을 통해서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예비비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정부가 원래 예산 편성해 놓고 근데 딱 용도를 정해 놓고 딱 썼을 때 우리가 뭐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위급 상황이라든가 뭐 재난 상황에 쓰도록 약간 정부의 비상금처럼 마련해두는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가 내년도에 4조 8천억을 올렸는데 네. 감액되어서 2조 4천억이 되었고요. 아 반토막 났네요. 네. 근데 이제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있고 목적 예비비라는 게 있거든요. 네. 목적 예비비는 말 그대로 목적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쓰는 예비비입니다. 네. 재난 상황에 쓰겠다, 네. 또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쓰겠다라는 게 있고 네. 일반 예비비는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통령이라던가 각 부처에서 예비비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비상금처럼 주는 돈이 있거든요. 사실 저 일반 예비비도 원래 4조 8천억이었을 때는 2조 6천억이었는데 네. 50%가 감액되었다 보니까 1조 6천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예. 그럼 정부 주장대로 거의 50% 감액이 되었죠. 예. 근데 이게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 예비비 측정된 금액이에요. 아.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어허. 실제로 2023년도에 4조 6천억이 예비비가 편성되었는데 실제 순도는 얼마냐? 네. 1조 3천억입니다. 오. 집행률이 높지가 않죠. 많이 남았네요. 많이 남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야 재난 상황에 이제 대비를 한다고 예비비 집행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편성도 많이 했죠.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상 2조 4천억에 대한 금액은 사실 평상시의 예산인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집행률도 보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4조 8천억씩이나 편성할 이유가 없다. 2조 8천억은 굳이 다른 예산 돌려버리거나 그냥 뭐 예비비까지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비비로 뭘 할 수 있냐? 그 청와대 이전 예비비로 하신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청와대로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잼버리가 사실상 좀 많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날에 K-팝 가수들 불러가지고 K-팝 콘서트 했죠. 그래도 예비비로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조 3천 또 해외 순방도 예비비로 쓰고요. 와 진짜요? 해외 순방 가서 그 기자들 프레스룸 꾸미는 것도 그 예비비로 쓰고요. 어쨌든 지금 용산으로 경호처가 이제 뭐 관저도 옮기고 하다 보니 경호처 예산도 예비비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실상 예비비 용도 안 맞는 쓴 거 많다라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장하는 게 재난 예비비 감액되어서 재난 대책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요? 그 각계 부처에서 이미 재난 대처하라고 부처의 재난 대비비 예산을 편성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니 네. 필요하면 자기들이 더 안을 냈으면 되잖아요. 네. 우리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거 갖고 안 돼.
내놓고 까였으면 몰라도 안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각 내는 부처에 거예요? 이미 재난 대비해라고 네.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편성되어 있고. 예, 원래는 재난 대비비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예비비에서 네. 재난이 닥치면 예비비 사용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음. 너희 이 부처 이 부처에 재난이 닥치면 이 돈 써라고 예비비가 아니라 네, 이미 목적을 두고 목적 예산을 뒀다. 예, 재난 대비비라는 거를 어. 부처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네. 그럼 재난이 닥치면 그 네. 부처는 그 예산을 돈 쓰면 됩니다. 그 예비비는 깎여야 되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예비비가 사실 재난 예비비가 깎였다고 해서 네. 부처가 재난상 대비를 못하냐? 아니죠. 재난 부처가 이미 예산을 가지고 있기 더 때문에. 강화됐네 오히려. 그렇죠. 더 전방향으로 바뀐 거죠. 아니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이거. 어? 적당히 사기를 쳐야지. 씨.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진짜. 와, 열받네 진짜로 이거. 이게 이 예산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완전 사기꾼이지 이게. 어? 국민들을 막. 야, 이건 진짜 너무 심한데. 물론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 계속 이제 언급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하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진짜 우리 지역 사람들도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이게 대통령이 이런 수준이라니까. 와, 심각하다 진짜. 그래서 하여튼 그 예비비 같은 것들이 그 주로 얘기 많이 되는 게 이게 쌈짓돈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지만 음모론자들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비상 상황이 뭐 경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타격이 있는 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 혹시 무리하게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은 거 아니냐. 거의 코로나에 준하는 사회 재난이 있어야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그 정도 되는 예비비는. 근데 그럴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예비비는 누가 올리는 거죠? 어느 부처 기재부가 올립니까? 보통 이제 기재부 소관입니다. 기재부 소관이죠. 그럼 기재부 장관이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는지, 어떤 놈이 쪽지 줬는지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 아니야, 대통령? 아니 보니까 뭐 계엄을 한참 전부터 준비했던데. 아니 그래도 자기들 아무리 무식해도 계엄이 장기화되고 뭐 이게 쿠데타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 타격이나 또 국민들을 달래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선심성 뭔가 정책도 필요하고 하니까 자원을 좀 확보해놔.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죠.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네, 예비비는 사실상 그 자료가 국회도 어떻게 썼는지도 자료가 증명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쌈짓돈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편성할 때라던가 쓰고 난 다음에 증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좀 잘 팩트는 잘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얘기하지만 맨날 세수 부족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나라의 세금이 덜 거쳐서 세수 예상이 잘못돼가지고 지금 나라 곳간에 이제 큰 구멍이 생겼는데 그 상황에서 그럼 예산을 깎아야지 그러면 늘립니까? 저는 그렇잖아요. 세수 부족이 심각한 건 맞죠, 여전히. 그렇죠. 내년에도 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산 줄여야 되는 게 상식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세금은 다 깎아놓고. 아니 도대체가 좀 이해가 안 되네. 근데 오늘 참 진짜 귀한 소식을 준비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냐하면 제가 아까 농담처럼 뭐 개돼지라 막 이런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고 책자 보고서 살펴보면서 진짜네 아니네 팩트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우리 시민들이 다시 한번 진짜 윤석열 정말 진짜 나쁜 장관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좀 정리해 주신다면. 네.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네.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 공개된 자료고 네. 제가 특별하게 어디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다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쉽게 접근해서 조금만 시간 투자해서 알 수 있는 이런 팩트들을 네. 대통령이 몰랐다. 어. 알고서도 가짜뉴스를 생산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네. 선동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사실 그래서 좀 되게 문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국회의 역할은 당연히 심의하고 확정하는 통제기관입니다. 국회가요. 할 일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물론 이제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때 보통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행정부가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요. 정부 여당은 어쨌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역할은 예산안 보호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야당은 예산을 삭감시킨 다음에 야당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시켜줘라고 하는 게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 구조상의 예산상 힘싸움입니다. 반복돼 왔던 그렇죠. 구도라는 거죠. 반복되어 온 거죠. 근데 그런 반복되는 싸움 중에서 이렇게 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그런 이유로 하나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보고요. 정치적으로 협상해야 될 문제를 계엄을 통해서 짓밟으려 한 것은 대단히 문제다. 그리고 이제 담화문 통해서 발표한 이자들도 아무런 팩트 체크 없이 가짜 뉴스 생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하는 얘기가 정치적 언어와 이런 행정적 언어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화가 나. 아 정말 이야기해 주시니까 다행이다 싶긴 한데 너무 화가 나. 우리 방송을 좀 이렇게 취재해 주시는 중앙 언론의 기자분들 있으시면은 이거 좀 주목해서 집중적으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이렇게 크게 예산 문제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깊게는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독립된 탄핵 사유야 이 정도면 나는.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태 대구 참여연대 정책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